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 걸스 온 파이어 마지막 화 리뷰하겠습니다.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과연 사람이 바뀔까? 온라인 투표는 순위는 조금 바뀔 수 있지만 5명은 계속 이 5명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 5명이 가장 밸런스는 좋은 것 같은데 바로 무대 하나 보네. 이나영, 이수영, 양일의, 황세영, 조예인 님이 첫 번째 무대랍니다. 다들 준비 시작하는 얼굴이 재밌네. 야, 어렵다 어려워. 근데 일단 보면서 드는 생각이 강윤정 님이 들어오는 것보다 팀적으로는 조예인 님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강윤정 님이 여기 들어와서 이 팀에서 특별히 할 게 없는데 이미 지금 황세영 님과 이나영 님의 주축으로 한 보컬 라인은 충분하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수영 님이 거의 근접하는 실력까지 따라왔어요. 보컬 표현력도. 그래서 이 세 명이 주축으로 단단한 보컬을 쌓아 올린 다음에 양일애님과 조혜님도 노래를 못하는 게 아닌데 이분들은 특히 음색이 특이하기 때문에 톤의 변화를 주는 공간에 들어가서 채워지거든요. 원래 이 5인조가 아니라 3, 4인조만 돼도 모든 멤버들이 빛날 수가 없어요. 보컬에서 정량적으로 파트를 나눌 수가 없죠. 아이돌이 아닌 이상. 아이돌도 원래는 나눌 수가 없는데 팬들이 왜 차별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정량적으로 초를 분배하는 건데 5명이 다 똑같은 분량을 부를 수 없고 메인 파트 돌아가면서 부를 수가 없는데 이 팀의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줄 2명과 어느 곳에 들어가도 기본은 하는 이제 중간 단계에 이수영님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양혜린님과 조혜님이 톤의 변화도 또 이 두 사람도 서로 전혀 다른 톤으로 톤의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5명 구성의 이상적인 소리가 아닐까. 근데 여기서 강윤정님이 들어오면 강윤정님도 메인 보컬 라인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메인 보컬 라인이 너무 많고 그렇다고 이수영이나 이나영이 서브로 빠지기에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톤이 아깝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냉정하게 보면 강윤정님이 여기 들어오면 밸런스는 좀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대는 그냥 이 5명이 한 팀으로 묶였을 때 어떤 밸런스를 가지고 어떻게 분배를 하냐 그런 거를 좀 보는 느낌?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 춤도 섞어서 하는 게 어떤 하나의 쇼나 파티적인 그러니까 아주 가끔 하는 형식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아예 메인으로 이런 컨셉을 가져가기에는 약간은 그런 타깃을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이 무대만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러는 새로운 형식이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시장이 있을 때고 그런 시장이 무조건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 내는 데 집착하려고 하지만 애초에 새로운 아이디어란 게 별로 없고 이 전 세계의 치열한 엔터 시장에 기존에 없는 아이디어는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시장성이 없다. 그런 상업성이 없는 경우가. 근데 다른 컨셉으로 인기가 있는 팀이 가끔 이런 식으로 오프닝 무대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무대 한정으로는 무대는 그냥 다들 노래 잘했고 분배 잘했고 팀이 밸런스 있다 이렇게 느껴진 무대. 근데 이 곡과 퍼포먼스가 엄청 좋다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잘했네 이 정도 느낌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팀의 밸런스는 이 5명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강윤정님이 투표로 인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해요. 지금 와 이거 투표는 진짜 어렵겠다. 이번에는 사실 다들 자기 역할을 잘했거든요. 누구 잘했다 못했다 주기 엄청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그냥 정량적으로 평가하면 이나영이 가장 잘했고 그 다음에 황세영 그 다음에 이수영인데 뭔가 어려운 포지션을 맡아서 이만큼 해냈다 그런 게 들어가면은 이수영님이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고 조혜인과 양희리님도 잘하셨는데 이건 기존에 해오던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 팀이 중요한데 강윤정의 팬은 많지. 또 시작이야. 장도연 MC 잘해. 이번 무대는 강윤정, 김규리, 박서정, 칸아미나, 정유리님이 합니다. 파트 조절은 잘했네. 강윤정은 이렇게 자기가 중심이 돼야 돼. 이거 잘했다. 또 필살기 쓴다.
네. 무대는 이 팀이 더 잘했네요. 그러니까 이거 강윤정 님이 아예 이제 중심이 돼서 다 곡 선정도 뭐 그렇고 파트 정리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멤버들이면. 그러니까 강윤정 님 그냥 중심이 돼서 자기가 잘하는 이런 클래식과 크로스오버 형태로 이제 퓨전인 음악 형식으로 가면 이 파괴력이 보장이 되어 있죠. 특히 방송에서는 이런 무대를 지금 뭐 3번, 4번 봤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야 이럴 수 있는데 이런 게 뷰수가 잘 나올 거예요. 이런 형식이 직관적이고 그리고 식상하지는 않으니까 아무리 이 방송에서 여러 번 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런 무대가 많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강윤정 님이 들어가면 뭐 첫 번째 무대처럼 가끔은 그냥 절연 형태로 가서 강윤정 님이 그냥 그 중에 하나 파트를 맡을 때도 있겠지만 요런 무대까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또 들으면서 이거 보면서 들은 생각은 강윤정 님이 들어가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첫 번째 무대 같은 형식으로 인기를 얻기보다는 이런 형식으로 인기를 얻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 둘 다 인기를 얻기는 좀 힘든데 이게 특히 이런 큰 자본, 방송국에서 팀을 제작할 때 겪는 문제인데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팀을 큰 무대에서 돌리려고 할 거예요. 적어도 악수홀 정도? 그러니까 적어도 이 팀들이 콘서트를 할 때 뭐 2,000석 규모부터 시작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채워지면은 안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걸 뽑으려고 1,500석, 2,000석 이상을 하려다 보니까 못 채우면은 안 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팀들을 뭐 무신사 게러지 그러니까 500석, 600석, 원더로콜 이 정도 규모에서 시작을 해서 인기를 차근차근 쌓아가는 게 전략적으로는 더 좋은 전략이고 그럼 나중에 그렇게 활동을 쌓아서 홍보도 쌓이고 마케팅도 되면은 더 큰 무대도 가고 해외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애초에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회수가 안 되니까 활동 자체를 짧게 하거나 아예 안 해버리면 노출이 안 되니까 그냥 이 팀 자체가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악스홀도 제가 낮춰 말했지만 막 보통 이 팀은 여성 팀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남성 팀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3,000석 막 5,000석부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방송에서 만든 팀들은.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 방송 끝난 직후에 참가자들 중에서 뭐 탑 10이라던가 뭐 준결승 진출 팀들 다 모아서 이제 전국 투어를 돌 때는 어느 정도 그때는 채워져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다 흩어져서 단독 활동을 했을 때부터 좀 관객 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500명 모으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그것으로 콘텐츠를 쌓아 나가면서 해외에 노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선. 근데 그랬을 때 첫 번째 팀도 장점이 있지만 이런 형식으로 두 번째 팀 지금 이 강윤정님 팀으로 해외에 노크하는 게 해외에서는 좀 더 신선하게 볼 것 같거든요. 뭐 해외에는 이런 팀들이 많지만 K-팝의 종주국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래서 보면서 이 팀이 더 잘했고 이 팀이 특히 배움도 잘 쌓았는데 각자 잘할 수 있는 파트를 좀 잘게 쪼개서 딱딱 치고 빠지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특히 김규리님이나 다들 박서정님, 카나미나님도 되게 자신의 장점만 쓱 보여주고 단점 나오기 전에 쓱 빠지는 그런 것들이 잘했어요. 유리님이 원래 잘했고 그냥. 그런데 무대는 잘했는데 이 전체 컨셉 안에서 역할을 잘한 거라서 강윤정님 외에 그렇게 뭔가 임팩트를 받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결국 강윤정님이 저쪽으로 가냐 마냐 이 싸움일 것 같아요. 근데 이 무대를 보고는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바로 두 번째 무대 하네요. 근데 얘네들은 벌써 선곡 스타일이 예인에게 좀 불리하네. 샴페인을 땄는데 이미? 이게 지금 1차전에서 이 멤버들이 탑5를 했고 계속된 온라인 투표에서도 4명은 탑5에 들어가 있고 조혜인도 6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탑6 안에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까 1라운드의 곡도 그렇고 이 2라운드의 곡도 선곡이 약간 느슨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조혜인님을 빼면 나머지 4명은 자기가 데뷔할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우승할 거를 생각을 하고 이미 지금 저 다른 팀과 대결이 아니라 팬송을 계속 부르는 느낌이에요. 저 1라운드 때도 아까 말했듯이 그냥 뭔가 오프닝 무대, 파티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지금 이거는 이미 팬송이잖아요. 뭐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결승전이고 마지막까지 왔으니까 팬들을 위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을 수 있는데, 그런 자리는 이 방송 혹은 이후 콘서트에서도 있을 테고, 그래도 이 걸스 온 파이어가 보컬 그룹을 뽑는 방송이고 그게 이제 여기까지 달려와서 결승전인데, 상대방은 본인들이 순위가 낮기 때문에 전력으로 지금 붙으러 오는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벌써 우승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선곡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4명은 확실한데 조예인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조예인한테는 불리할 거거든요. 조예인도 전력으로 붙어서 싸우는 선곡이 됐어야 자기도 순위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쪽에서는 전력으로 붙기 때문에 강윤정이 지금 돋보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괜찮네 이 정도 무대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들 자기 이쁜 척 하고 있어. 자기 이쁜 척 멋있는 척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한데 조혜인이 그런 걸 또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조혜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선곡이다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뭐야 이건. 여기도 분위기는 팬송인데 편곡을 어떻게 했느냐. 야, 카나미나 많이 좋아졌어. 그래, 그래도 이 정도 무대는 해야지.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팬송을 가도 이렇게 전력으로 붙으니까요. 두 라운드 모두 그냥 이 팀이 뭐 이겼어요. 압살했어요. 첫 팀이 너무 그런 환경이나 지금 순위 때문에 그런지 여유를 부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도 결국은 조예인과 강윤정님 싸움일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 무대를 보기 전에 이런 식으로 발라드 형식으로 슬로우 락으로 진행될 것 같으니까, 강윤정님이 이런 곡을 할 때도, 자기가 저 소프라노 창법을 안 쓸 때도, 그냥 클린 보컬만 쓸 때도 좀 더 파괴력을 보여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어요. 그래야 조금 더 입지가 강해지니까. 그런 점에 비해서 이번 무대는 강윤정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지 않았나. 사실 지금 강윤정님이 할 수 있는 저 클린 보컬의 고음 역할은 저쪽에서 뭐 이나영 님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수는 있는데, 강윤정님 어쨌든 여기에 그런 팔세토 창법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그런 합격점까지는 하신 것 같고, 나머지 4명의 멤버는 정말 이 방송을 하고 무대 준비를 하면서 많이 는 거예요. 단순히 연습을 많이 한 것도 그렇지만 방송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 자세가 달라져요. 되게 본인도 스스로 디테일하게 체크하고 꼼꼼해지고 긴장을 엄청 하니까 박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코멘트를 받고, 그러니까 엄청 그 긴장과 본인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송에 참가하면 그런 한 달, 2달 동안 급성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많이 늘었어요. 정유리님은 개인적으로 저 본인의 저런 특유의 제스처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평생 갖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기가 될 거고, 앞으로 혼자 음악을 할 때도. 그리고 그냥 지금 스타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음악, 맞는 포지션만 찾으면 돼요. 근데 그게 당연히 오래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나머지 3분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박서정님도, 김규리님도, 카나미나님도. 특히 카나미나님이 제일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성장한 결과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디테일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음을, 위치를 지키고 또 처음 시작한 음과 끄듬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3사람 다 이제 어엿한 보컬로 성장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결과는 이제 조예희님과 강윤정님의 싸움인데, 제 생각에는 강윤정님이 들어갈 것 같고 최종적으로는 강윤정님이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강윤정님이 들어가면 장르에 좀 제약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건 그냥 강윤정님이 안 어울리는 장르에서는 강윤정님 포지션을 좀 죽이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장르에서 조예희님이 더 살아난다는 게 장점이긴 한데, 반대로 강윤정님이 들어가면은 지금 조예희님을 떠나서 다른 누구로도 꾸미지 못하는 장르도 할 수 있는데, 그 장점 단점을 비교했을 때 강윤정님 장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강윤정님은 조예희님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조예희님이 강윤정 역할을 못하니까 여기서 큰 이변이 일어날지 과연 보겠습니다. 무대는 다 두 번째 팀이 이긴 것 같은데, 그러면 역시 강윤정님이 점수도 높아지겠네.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죠. 그 팬송 하잖아 이렇게 따로.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해? 마이크 10개 돼서 그런가? 사운드가 갑자기 텅 비어졌네. 제일 좀 생톤이 나온 무대였어. 그냥 강윤정 들어갈 것 같아.
그 한 명 빼고는 거의 안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어? 진짜로? 오늘 심사위원 점수도 높게 받았을 것 같아. 2차전 프로듀스 점수가 250점 만점인데 247.22점 받은 것 같은데 거의 만점. 여기는 어차피 3명 정해져 있잖아. 여긴 뭐 1, 2, 3인 정해져 있죠. 이나영이 1위 하려나 보다. 프로듀스 점수가 더 높네. 이나영. 그럼 이나영인가 보다. 그치 뭐. 황세영이 2위고 5위가 양일일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그쵸? 황세영 2위. 이 K-팝이 뭐냐고 도대체. K-팝 자체가 뉴인데. 근데 양일일 가능성이 높은 게 3위에서 6위로 밀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치. 끝났네요. 야, 6위까지 김규리가 올라왔구나. 그런데 6위와 5위 차이가 점수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생방송 투표 점수 차이가 컸나 보네. 이렇게 걸스온파이어가 끝났어요. 타 방송사지만 엠넷에서 남성 버전 빌드업이란 방송을 먼저 했고, 그 방송이 먼저 끝나고 나서 이걸 했는데 화제성은 빌드업이 높았고, 걸스온파이어가 딱히 경쟁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데 화제성이 너무 낮은 상태예요. 그리고 물론 앞으로 활동에서도 빌드업으로 탄생된 팀들은 팬덤이 있으니까 뭐 콘서트라든가 그런 상업적인 수치는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팀을 어디까지 매니지먼트 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음악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이 팀에 대해서 더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나영님은 다른 오디션 방송에서도 제가 봤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나영이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이렇게 다재다능했었어? 그런 거를 확인해서 그것도 놀라움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 강윤정님으로 시작해서 황세영님으로 끝난 방송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나영님을 처음 본 분들은 이나영님이 아예 주인공이 되는 방송이었겠지만, 근데 이 팀은 팀적으로도 항상 뭐 흔한 노래가 아니라 강윤정님이 들어가면서 좀 다채로운 장르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됐고, 그 안에서 이나영이라든가 이수영님 같은 그래도 아이돌계 멤버로 방송을 돌릴 만한 멤버들도 있고, 어쨌든 JTBC는 본인들 방송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황세영님처럼 아예 그냥 뭔가 어느 방송에도 게스트로 나가서 활약할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JTBC가 좀 진지하게 접근을 해서 적어도 싱어게임만큼, 그리고 싱어게임은 그래도 타깃 연령층이 높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기서 발굴한 스타를 넣을 수 있는 JTBC의 방송이 적은데, 여기는 이나영, 이수영까지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그래도 조금은 노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싱어게임보다 훨씬 화제성이 떨어지는 이 방송에 참가자들을 JTBC가 어디까지 푸시할지는 그거는 정말 상업적인 계산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어쨌든 이나영, 황세영, 이수영, 강윤정, 양혜래님 탑5에 든 걸 축하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이 방송을 본 시청자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을 어필했기 때문에 앞으로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방송이 화제성이 떨어지고 뭐 그런 점이 있었지만 저는 방송이 재밌기도 했었고 의미가 있었던 방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가자들이 이 방송 너무 완전 폭망해서 시간 낭비였어,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방송들이 최근에도 많았거든요. 저기 참가자분들은 저기서 우승해서 뭐 우승 상금은 받고 했지만 오히려 폭망한 방송의 참가자, 뭐 우승자 이렇게 낙인도 찍힐 수도 있는데, 여기는 다들 좋은 경험이고 좋은 자산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과연 데뷔곡을 어떤 장르로 어떤 컨셉으로 들고 나올지 매우 좀 기대가 되면서 걱정도 되는데요. 그건 그때 리뷰하도록 하고요. 제 영상에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부탁드리고, 이제까지 걸스온파이어 리뷰를 했던 가치였고요. 저는 계속해서 음악방송 리뷰,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음악, 그리고 이 업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